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중국조선 CSSC라고 하죠. 중국 선박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성통증권사에서 1월 12일 날 이제 발표한 자료고요. 제가 중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번역기를 돌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역이 되게 원만하게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CSSC 중국 선박공업에 대해서 강력 추천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이 판윈하오라는 애널리스트가 첫 번째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소에서도 시장 경쟁력이 가장 좋은 중국 선박공업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조선은 경쟁자의 현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고, 이 중국 조선을 대표하는 이 조선소의 실적과 전망은 또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라디오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SC 중국 선박공업은 공산당 산하죠. 이 국영조선소는 중국 선박그룹 산하의 핵심 군수 및 민간 선박 제조 기업으로 CGT 기준 중국 내 신조선 시장에서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합병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합병 이후에 자산 및 업무 통합을 통해 선박 건조 및 수리 업무 비중을 95% 이상 확대해서 전문화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그 합병이 진행이 되면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22.52%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중에서도 가장 큰 조선사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중공업보다도 더 커진 그런 조선소가 되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 중국 조선소 관련한 이제 보고서는 신조선 시장 수요 전망과 또 이제 공급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과 또 중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국제 무역량이 GDP 성장률에 비례한다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해상 무역이 연평균 2.4% 비율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나리오별 연평균 신조선 수요 예상을 보시면은 연평균 수요가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6천만 데드웨이트, 그리고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5,200만 데드웨이트 정도 되겠네요. 중기로 보겠습니다. 중기적 관점으로 보면 선박이 노후화가 계속 되고 있어서, 이래서 결국은 대체 발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의 수명은 보통 20년에서 25년입니다. 그래서 98년 이후에 건조된 이제 선박들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2035년부터 2039년까지 연간 1억 3천만 데드웨이트 정도 신조선 수요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추가적인 교체 수요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해운 시장이 번영하고 있답니다. 이게 홍해 해운 위기의 진행에 좀 초점을 맞고 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뭐 이런 전쟁들로 인해서 글로벌 해운 평균 운송 거리가 증가했어요. 글로벌 톤마일 운송량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글로벌 해운 평균 운송 거리가 5% 이상 증가가 되었고, 24년도에는 약 6%가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짧게 갈 거리를 길게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선박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 홍해 위기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이 전쟁이 지리멸렬하게 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수요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공급 전망. 배 공급하는 조선사들 이야기예요. 아시다시피 2024년도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80% 육박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규 주문 발주가 크게 늘어났다. 신규 발주가 1억 6,800만 데드웨이트, 2023년 대비해서 3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제 중국이 수주한 금액을 보면은 거의 76%, 세계 시장 점유율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GT로 계산하면은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여전히 고급 선박 유형을 개발해야 된다. 이 CGT 환상 개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도 선박을 건조를 하는 것들을 더 같이 쳐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크선이나 탱커 같이 좀 단조롭고 뭐 고난이도 고부하 가치 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CGT 개수가 좀 낮고요. 뭐 LNG라든지 뭐 대형 컨테이너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건조하는 조선소들은 CGT 개수가 높아서 수주량을 볼 땐 CGT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드웨이트로 보면은 거의 중국이 압도적인데 CGT로 하면은 그래도 한국이 조금이라도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볼 때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산업은 선도적인 SSC 그룹이 중국 조선시장에서도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말 CGT 기준 수주 잔량이 33% 된다는 겁니다. 합병을 통해 가지고 생산 능력을 최적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기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운 시장 이야기죠. 해운 시장 동향과 이제 선박 유형별 이제 전망을 하겠다라는 건데 해운 시장은 전반적으로 호황이었다. 그리고 선박 유형에 따라 약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해운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다. 그래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운임이 상승했고, 그리고 이것이 선박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연말 세계 신조선 가격 지수가 189포인트, 2023년도보다 6%나 상승한 거죠.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명목 기준으로 보면은 2008년에 역사적인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약 30% 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여전히 성과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 관점으로 볼 때 중국의 조선용 후판 가격이 하락 추세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 내수 시장 완전히 박살났죠. 철강이 쓸 데가 없어서 조선용 후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엄청 쌉니다. 중국 조선용 강판 가격이 톤당 3,468위안 톤당. 이게 지금 환율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환율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3,468 70만원. 톤당 70만원이에요. 이게 중국 조선용 강판 가격이 톤당 70만원이랍니다. 지금 저희 영상 그 조선용 후판 관련해가지고 철강사랑 막 협상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중국 조선용 후판을 수입할 때 70만원 선에서 한국이 수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가격이 더 하락 추세에 있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후판의 가격이 21년 최고치 대비 47%나 거의 반토막 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그만큼 조선업체가 이익이 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별로 전망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유조선의 경우에는 글로벌 석유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에너지 정책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발주가 좀 더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 알루미늄, 장거리 운송 및 홍해 우회로 인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 균형이 조금 밸런스가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선도 이제 홍해 항로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이 홍해 위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또 트럼프 관세 조치 회피 목적의 단기 운송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유조선, 벌크선 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죠. 그리고 컨테이너 선도 이제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듭니다. 수익 예상, 투자 평가 이런 것들을 간단히 보겠는데요. 이게 위안으로 돼 있어서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런 것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가율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24년도에는 826억, 그 다음에 25년도에는 925억, 5억 위안, 그 다음에 2026년에는 1013억만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계속 영업이익이 10% 단위를 계속 찍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조선업에서는 지금 5% 나오면은 정말 잘 나온 거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 HD 현대중공업 그룹의 한국조선해양 간담회 영상을 보시면 작년에 현대사모가
영업이익이 10%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사모가 대단한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인건비가 중국보다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자재 원가가 엄청 높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도 LCD 현대사모는 영업이익을 10% 이상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로 또 이야기해 드리고요. 위험 요소로 이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글로벌 무역 말찰로 인한 위험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 뭐 말 그대로 무역 갈등이 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홍해 위기가 완화가 되면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조선업은 지정학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홍해 위기로 인해서 신조선 수요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완화된다면 신조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조선 가격이 더 올라가면 선주들의 구매 의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건 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선주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내년, 내후년도에 더 비싸게 돈을 내고 발주할 바에 미리 발주하겠다라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중국 CSSC 합병 구조조정 과정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험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 그냥 퍼센트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평균 10%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목차는 지금 다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그냥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회사 개요. 이 CSS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중국 선박그룹의 재통합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선박 산업 주식회사, 중국 선박공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편합니다. 중국 선박공업은 핵심 군선 및 민선 관련 상장 기업이다. 그리고 발전을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네 가지 기간을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국정 운영기 하면은 우리 뭐 똑같습니다. 그 박정희 시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 느낌에도. 그다음에 이때부터 한국 조선이 세계 시장을 주름 잡았던 시기인데 이때가 이제 한국도 한국이지만 중국이 세계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99년도에 좀 분단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남선과 북선, CSSC와 CSIC 이렇게 좀 분리했다가 이제 다시 합병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 1월 8일 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승인을 획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사업 구조입니다. 조선을 신조선 사업을 하고 수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건조 및 수리 사업이 합병을 하면서 83%에서 95%까지 이렇게 더 끌어올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면은 이 장비 사업과 이제 해양 사업 이렇게 크게 나눠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남조선 많이 들어봤을 업체인데요. 군함도 만들고요. 또 대형 컨테이너선 이렇게 LNG 운반선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선종들을 다양한 조선소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조선 사업뿐만 아니라 선박 수리 사업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무 분석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4.65%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22년 매출 성장률이 138.78%, 순이익도 엄청 변화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슥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구조조정 및 통합을 하는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사실 제가 까막눈이라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그냥 중국 선박 공업 그룹의 이제 지분 관계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요건 것 같아요. 두 선박 CSSC와 CSIC가 합병 이후 통합 확대가 2019년 이후로 이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대규모 자산이란 사업이나 통합을 이제 가속화함으로써 이제 사업 통합의 핵심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생산 능력도 통합하고 이제 협력하고 집중 연구 개발 통해서 세계 최대의 조선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 분석 요거는 해운 시장과 조선 시장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해운 시장을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24년도에 해운 시장을 돌이켜 보면 유조선과 벌크선, 컨테이너선의 운송 능력이 86%를 차지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선종들을 거의 주로 건조하는 중국이 굉장히 시장 경쟁이 커진 겁니다. 그거는 절대 저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운 시장은 운송 화물의 종류에 따라 뭐 석유, 벌크, 컨테이너, 기타 해운으로 구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각 시장의 운송 수요에 따라서 선박의 유형들이 결정이 되고 이제 선박의 운송 능력들이 변하겠죠. 결국은 여기를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이 이제 유조선 30%, 벌크선이 42%, 컨테이너가 14%, 우리 한국에 가장 잘 만든다는 LNG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을 우리나라도 계속 표준적으로 잘 건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책적으로 잘 재편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좀 많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선박 유형이라든지 석유 운송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VLCC, 대형 유조선, 그 다음에 수에즈막스, 수에즈형 유조선, 아프라막스형 유조선, 파나막스, 핸디막스, 핸디사이즈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유조선 선대가 확대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유조선 선대 규모가 184.66% 증가했고 2024년 세계 석유 해운 무역량이 30억 톤이었고 이는 세계 해운량의 24% 수준이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벌크선이 있죠. 벌크선은 포장이 필요 없는 덩어리들, 우리 철강석 생각하시면 편해요. 보통 브라질, 호주에서 철강석 날라서 중국에 수입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벌크선들이 많이 이제 투입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그런 것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만 톤의 밀을 운송을 할 때 건식 벌크 화물선을 운송할 수 있지만 다른 거는 아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선대 규모는 세계 선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조선보다 더 큽니다. 세계 선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에서 42%로 증가했다라는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컨테이너선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해운은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는 화물을 이야기하죠. 뭐 우리 부산항이라든지 광양항, 인천항 컨테이너선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단위로 운송하는 선박을 컨테이너선이라고 합니다. 항속 속도도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선박들은 20노트 이상의 빠른 속도를 유지한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선대 규모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1985년 0.17억 데드웨이트에서 2024년 3억 6,400만 톤 으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좀 컨테이너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포스트 파나막스도 있고 네오 파나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형 컨테이너선을 이제 보통 12,000부터 얘기를 합니다. 12,000 TU부터 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17,000 이상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한국이 수주를 중국이랑 비등비등하게 하고 있는데 네오 파나막스급은 중국의 시장 경쟁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1월에 우리 현대중공업 그룹이 네오 파나막스 12척 수주했죠.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또 신기하게 얘네들은 톤마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조선시장. 신조선 시장이 조선업의 고도 성장을 반영하며 매우 활발하게 호황이란 얘기입니다. 세계 신조선 산업이 굉장히 확장되었다. 신규 발주가 전년 대비해서 31% 증가했고 CGT 기준으로는 32% 증가가 되었고 인도도 굉장히 많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발주뿐만 아니라 인도량도 굉장히 많았다. 4천만 CGT가 인도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오더북이라고 하나요? 오더북은 이제 한 4년 남았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3대 지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주 건조 잔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조선 시장은 실적이 세계 평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55.28%나 이제 증가가 했다. 그 CET 기준으로는 4,645만 CET 수주를 함으로써 전년 대비 58% 이상 증가되었다. 라는 거고요. 수요 잔량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데드웨이트 주문을 이제 보유하게 됐대요. 그래서 전년 대비 47% 이상 증가가 된 이야기다. 중국은 총 5천만 데드웨이트 선박을 건조를 했고 이는 2천만 CET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18.15% 증가한 수치다. 한국의 1년 건조량이 약 1,000만 CET 정도 됩니다. 근데 중국이 그 2배를 건조하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중국의 공급 능력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무작정으로 무지성으로 늘리고 있는 중국을 보면 사이클 산업인 조선 산업을 보면 좀 미래가 암울하긴 해요. 네, 수요
디맨드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클락슨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국제 무역 수요가 안정적으로 이제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장 전망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클락슨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유조선, 뭐 벌크선, LNG선, LPG선, 컨테이너선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단기로는 그렇고 중기로는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박 노후로 인해서 대체 선박 발주라든지 교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이런 것들이 수요를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선박 노후화에 따른 기존 선박 교체 수요가 주기적이고 사이클을 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조선소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조선 사이클을 보면 98년도부터 선박 인도가 13년 연속 증가해서 2011년 역대 최고치인 1억 6,800만 톤을 도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선박의 자연 수명이 20년에서 25년, 즉 선령이 20년, 25년 되면 폐선을 한다라는 거예요. 노후 선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8년 이후에 건조된 선박들이 점차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게 폐선이 되고 새로 대체 발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클락슨 기준으로 보면 20년 이상 된 선박의 42.50%나 되고 25년 이상 된 선박이 34%나 된대요. 와, 엄청나네요. 지금 웬만한 배들은 다 바꿔야 되는 느낌이에요. 유조선은 교체 수요가 25년도부터 5년 단위로 나누는 것 같아요. 계속 교체 수요가 발생합니다. 연평균 30%, 연평균 30% 계속 발생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네. 컨테이너선은 최근에 그나마 이제 신규 발주가 많았고 이제 최신식이 많이 인도가 되기 때문에 뭐 노후선들이 많지 않은데 이제 유조선이나 벌크선은 굉장히 교체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철저하게 새로운 조선소를 만들고 계속 캐파를 늘리는 이유가 이 유조선과 벌크선 시장 다 먹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생산 설비 이런 거 많이 확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국내 인력 문제도 있지만 사실 수주를 더 중국만큼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우려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IMO의 환경 규제가 어느 정도의 선박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동안 쭉 제가 이야기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홍해 해운 위기가 평균 해운 거리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홍해 항로가 막히다 보니까 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톤마일이 증가함에 따라서 선박이 더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 항해 거리가 계속 증가하게 된 거죠.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2023년 10월 하마스 이스라엘 충돌, 2023년 11월 후티 반군이 화물선 공격하고 이래서 뭐 희망봉으로 우회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렇게 가면은 될 것을 이렇게 못 가가지고 남아프리카로 이게 돌린다는 거죠. 괜히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운 수요를 자극한다라는 거고요. 공급 측 이제 중국 조선 산업의 점유율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시장에서의 중국의 점유율이 엄청나다. LNG선에 특히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뭐 엄청납니다. 그냥 이런 압도적인 산업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세계 신규 발주 수주 점유율이 76.94%. 예, 할 말이 없습니다. 77%. 중국. 이게 한국이죠. 한국 14%. 이게 데드웨이트 기준이기 때문에 14%로 나온 것 같아요. 아마 CGT 기준 18%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주목할 점은 3분기까지 한국이 신규 LNG LPG는 105척, 중국이 91척을 수주했다. 이제 압도적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호동 중화는 카타르 100척 수 프로젝트에서 카타르 막스급 뭐 24척, 그 다음에 일반형 12척을 수주한 반면에 한국은 표준 선형을 92척 수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초대형 LNG선 분야에서 혁신적 리더십을 확립했다. 예, 한국과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9년도에 전 세계 이제 320개 정도의 조선소가 있었는데 지금 150개밖에 안 돼요. 배는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조선소를 막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 부분들 좀 더 크게 보자면 2004년도에는 약 100개 정도,
그게 이제 우후즉슨 늘어나서 321개로 조선소들이 엄청 증가했어요. 이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조선의 호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공급 과잉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었고, 그래서 10년 이상 정도 공급을 많이 줄였어요. 완전히 폐쇄도 되었고, 한국 조선업계도 지난 2014년 말부터 2017년까지 엄청 힘들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리 해서 드라이독이 155개밖에 없다. 지금 2006년 수준이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소의 위대한 시대의 시작. 중국이 국제적으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향후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련 조선산업 보면 좀 속상해요. 이게 STX 대련이라고 해서 STX 그룹이 대련 땅에다가 아주 이쁘게 한국식으로 조선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중국에다 넘겼죠. 참 이게 지금 여기서 군함도 만들고 엄청나게 큰 조선소로 컸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중국 조선소들이 계속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량도 세계적으로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운 시장은 전반적으로 호황이다. 근데 뭐 선박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전망을 또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니까 조금 감안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선박 컨테이너선, 뭐 유조선 이런 부분들도 좀 넘어가고요. 요 자료들부터는 중국 조선업에 투자하라라는 이제 내용들 좀 정리를 해놨다 보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길었어요. 처음으로 시도해봤어요. 이 중국 조선, 중국 선박공업 CSSC에 대한 심층 리포트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올해에는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